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야님이 뉴스를 끊어야 정신 건강에 좋을 듯 싶어서 시선 집중만 듣는 편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부담감이 이렇게 100배가 되죠? 네. 뉴스는 끊어야 하는데 시선 집중은 듣는다. 네, 그러니까 시선 찐 집중. 촌철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네, 좋은 뉴스를 많이 골라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약재를 다리고 계시대요. 삼계탕 끓일 준비 중인데 또 어제 마음 같아서는 어제 뭐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 자, 들어보세요 좀. 네. 마음 같아서는 재빈님과 더 막가님께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스튜디오로 보내드릴까요? 라고 물어오셨는데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저는 삼계탕은 제이비가 사주는 걸 먹겠습니다. 저도 어제 사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갖다 타라는 마음만 전달하겠습니다. 본인은 안 드시고 스텝만 사줘도 되는데. 알았어, 쏠게.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AS타임 갈까요? 네.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바로 이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당 경선 후보 간 비방전 수위를 걱정을 했습니다. 네. 다시는 못 볼 사람인 것처럼 공격하면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네거티브에 대한 통제 기준을 발표하고 각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신사협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 것을 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관련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런데 1, 2위 후보 간의 비방전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소환이 됐어요. 이재명 캠프에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대변인이었던 이낙연 후보가 그 후 탄핵 과정에 참여했다.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낙연 캠프가 바로 받았어요. 이낙연 후보는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좀 격화되고 있는데 하나 더 나온 얘기가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이 네. 탄핵 당시 상황인 2004년에 이낙연 의원을 믿어야 할지 2021년에 이낙연 의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 뭐 이렇게까지 받아친 상황이거든요. 네. 점점 더 격해지는 비방전. 송영길 대표가 말한 신사협정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으면 이러겠습니까? 아. 왜 그러냐면 어제 아침에 송영길 대표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신사협정 얘기를 했죠. 네. 메시지는 강하게 던졌잖아요. 뉴스 그렇죠. 엄청 나갔으니까 두 캠프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뉴스. 네. 그리고 나서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을 했다면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은 어제 전개됐던 그 하루의 영상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과잉 해석이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필 어제 탄핵 공방이 벌어졌을까? 네. 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도배 가깝게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게 친문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탄핵 부분을 소화를 했다면 그 상호 연관성 하에서 지금 이거를 제기를 한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또 체크해서 봐야 되는 하나의 풍경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약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네네. 신사협정이 정말로 얼마나 그렇게 그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송영길 대표가 이런 공방이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다. 요거를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경선 일정이 5주가 미뤄졌기 때문에 더 격해지고 더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또 양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어떤 구체적인 팩트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면 팩트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 본다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감정이 더 많이 묻어 있는 네. 그런 양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주목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0995님이 선거 때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다 그만두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셨고 네. 정경수님은 역시 정치에 우연은 없다. 이런 촌철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양상이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김경수 지사 관련한 판결입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법원은 김 지사와 두루킹 김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11월 두루킹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직접 봤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임기를 1년 앞두고 끝내 낙마한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나서며 담담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판결이죠. 이제 사법적 판단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다툼은 일단 형식적인 절차는 모두 완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제 어떤 논평이 나왔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쉽지만 존중한다. 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 존중한다고 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쳐야 되는 거죠. 일단 판결에 대해서는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판결 직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문을 낸 게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 이전에 여권 안에서 무슨 그러니까 결백을 믿는다. 그다음에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가 내지 더 나아가서 추진력을 과연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인가 요걸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 환기를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그 직후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이라면서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확인됐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두 대목이 있는데요. 이 드루킹의 댓글 공작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같은 성격일까? 일단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양적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공감 비공감 클릭 수가 국정원 트윗 횟수의 100배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있으니까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양적 평가 말고 질적 평가는 어떨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공작을 한 것과 드루킹이 공작을 한 것이 과연 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한번 듣고 싶은 대답이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관을 보니까 이거저거 안 가리고 거의 대부분이 정통성이라는 단어를 거론을 했더라고요. 헤드라인에 탁탁탁 걸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입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평가가 옳으냐 그러냐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의 처신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를 기소한 게 2018년 8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고소한 게 2019년 1월이었습니다. 제가 시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받기 한참 전에 이미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왜 그때 총장직을 받았을까? 그죠? 네. 정통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배에 올라타면 안 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어떤 반문은 성립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그때 총장직을 받고 문재인 정권에 올라탔을까? 이거에 대해서 꼭 대답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자기 부정이다.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했던 지적 같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아무리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겹쳐 보였던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했던 그 장면이 저는 겹쳐서 보였는데요. 네. 사실 윤 전 총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의 입장문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여론조작 감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대선에서도 벌써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시작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밑줄 쳐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저도 이 대목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도통 이해를 못하는데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언론이 이제 검증 차원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보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걸 아울러서 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론조사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그래서 아니면- 그러니까 이 여론조작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향한 지시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앞서서 뺐었던 건데 아하. 일단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7909님이 자기 지지율이 슬슬 빠지고 있어서 6880님 여론조작이요? 증거로 말씀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 넘겨짚으세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JB가 여권 안에서 결백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이 여권 대선 판도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2282님은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네요. 그냥 친문 구애 정도겠죠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전부 다 묘사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친문의 어떤 핵심이었던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되어버리면 자 그럼 어차피 구심이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친문 표심은 지금 경선 주자한테 누구한테 가겠느냐 뭐 이런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경수 지사가 지금 경선에 참여했었습니까? 아니죠. 경쟁 관계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고 매개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이제 그게 성립이 되는 건데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뭐 분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선법을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두기로 하고요. 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네. 아하, 누군가요?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들 숙소에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어옵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었었죠. 네네. IOC의 요청으로 이걸 거두고 범 내려온다는 문구와 한반도 모양의 호랑이가 그려진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요. 만화가 윤서인 씨 아시죠? 네. 그 유명한 분. 이 만화가 윤서인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수막 설치를 비난을 했는데요. 현수막 속의 호랑이를 척추 나간 구겨진 빙X 호랑이라고 조롱을 하고 긍정과 응원, 화합, 행복, 여유가 뭔지 모르고 매사에 악의적이고 적대적이고 건들기만 해보라며 부들거리는 나라가 내 조국인 게 너무 슬프다.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걸 읽으면서 제이비가 부들거리는 느낌이 났는데 또 등장하셨어요, 이분. 근데 그 이른바 이순신 현수막이 걸렸을 때 이때도 또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남의 잔치집에 가서 굳이 하는 집 보라면서 저러면서 호스트가 제공하는 맛난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들은 뻔뻔하게 누리겠지라는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날 더우기 때문에 대거리는 저는 안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사실만 환기시켜드리면 호스트가 제공하는 맛난 음식 안 먹고 도시락 먹고 있거든요. 우리 선수들. 그렇죠. 그거는 알고 지금 글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뭐 관심을 즐기시는 분이라 이분이 사실 주목하고 싶지 않은데 제이비가 이 뉴스를 골라 오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면 네. 코로나 위기 속에 무관중으로 치러질 올림픽에 나선 우리 선수들 힘내라고 내건 현수막까지 트집 잡는 나라가 긍정과 응원, 화합, 행복, 여유를 아는 나라인가요? 근데 지금 제가 전하고 나서 갑자기 죄의식이 드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JB타임스 시작하면서 우리 촌철님 뉴스만 보면 머리 지끈거려서 시선 집중만 본다는 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뉴스를 제가 왜 골랐을까? 왜 고르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솜의 엄마님이 이 사람 이름을 아침부터 들어야 한다니 짜증난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제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상규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윤서인, 유명 저는 처음 들어요. 이렇게 다들 약간 모른 척하자. 향기로운님은 이분 한국인 맞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그냥 여러분 모른 척 할까요 우리? 넘어갈까요? 네. 근데 그나저나 도쿄올림픽이 이제 내일 개막인데 걱정이 큽니다. 여러 그러게요.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개회식에 아베 신조 전 총리
있잖아요. 네. 올림픽을 유치한 그분. 그분도 개회식에 불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돼서 기권한 선수가 어제 발생을 했고요. 조직위원회는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 취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네요. 예, 지구촌 축제가 아니라 엄중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뉴질랜드하고 첫 경기를 치러요. 그래도 응원하면서 어떻게 봐야겠죠? 이왕 할 경기면 이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아마 역대 최대를 찍을 것 같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 네. 아마도 이제 청해부대 감염자까지 포함이 돼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왔는데요. 자, 이런 상황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거리두기 단계를 속속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4단계 조치로는 안 되고 봉쇄 조치를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먼저 이게 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사실은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섞는 건 별로 그렇게 적절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방역적 차원에서 봉쇄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잡히지 않으면 그마저도 소용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호텔방에서 외부인과 맥주 마셨죠. 전남 해남 유명 사찰 승려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침을 어기고 19일 밤에 술 마셨죠. 그렇죠. 정광훈 목사는 사기 방역에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죠. 네. 민주노총은 원주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 연다고 했죠. 네. 이름 없는 시민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원정 음주길에 오르고 있죠. 곳곳이 구멍 아니겠습니까? 봉쇄 아무리 해봤자 봉쇄 지역 안에서 이런 행태가 자꾸 반복이 된다면 모든 건 공연불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의 긴장을 좀 여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25일에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2주 연장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이게 풍선 효과도 아니고 수도권을 잠그니까 지방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좀 차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네. 지난해 코로나가 막 퍼졌을 때 유행했던 게 랜선 여행이에요. 아, 맞아요. 네. 올 여름 휴가는 집에서 모니터로 좀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다를 찾아가도 사실 제대로 즐기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은 어제부터 앞으로 2주간 혼술, 혼밥 안 되고요. 커피도 혼자 마시는 것도 안 된대요. 마스크 쓰면 4명까지 산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신경 바짝 써서 방역 대회에 동참을 해야만이 잡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좀 좋은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좀 남아가지고 제이비가 아까 윤서인 관련한 뉴스 전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네. 2349님이 죄송하면 커피 쏘세요. 제이비 대신에 저희 제작진이 깜짝 커피를 쏘겠습니다, 여러분. 오, 날도 그래요? 더운데 속도 답답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와, 이건 그리고 진- 미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10분 뽑아서 오. 시원한 커피 보내드릴게요.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네, 알겠습니다. 제이비가 잘못한 거 제작진이 이렇게 또 주워 담죠. 알았어, 쏜다니까. 알았어.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